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의 한마디에 나는 30년 만에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동창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하얀 봉투에 반듯하게 인쇄된 글씨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모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였고 입꼬리는 언제부턴가 아래로 처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해져서 매달 염색을 해도 2주일이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손등에는 반점이 생겼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동창회 초대장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요. 30년 만에 연락 왔어요. 남편이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가려고 해요? 창피하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동창회예요? 그냥 집에 계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30년 전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초대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30년 전 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나는 그냥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왔습니다. 몇몇 사람이 나를 봤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물만 마셨습니다. 너 누구야? 한 여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성형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나 3반이었어. 기억 안 나. 여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 미안. 얼굴이 너무 달라졌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컵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멈춰섰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반쯤 희끗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첫사랑 민호. 나 기억하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오랜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맞지? 한 번에 알아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변했지? 아니, 똑같아. 그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작은 책방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물었습니다. 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어.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너는? 나는 결혼했어. 딸 하나 있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부엌 탁자에 앉아서 나는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나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살았어. 살아야 했으니까 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딸이 바라는 대로, 시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줬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진아, 나 민호야. 어제 연락처 받아놨어. 괜찮지? 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호. 30년 전 내가 좋아했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해야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전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살 여자가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 그날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은 아침부터 나가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딸은 주말에도 일한다며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그리고 나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30년 만에 그를 만나는데 나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치마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졌습니다.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나는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왜 떠났어? 나는 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30년 전 그날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나 결혼한다고 했잖아. 나는 작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그렇게 좋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셨어.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냥 결혼하래. 그래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미안해.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해?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일 후회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우린 그냥 살았어요. 30년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시댁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가 말했습니다. 나 계속 너를 잊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너의 생각만 했어.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의 사랑은 너 하나뿐이었다는 걸.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우리를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요. 그래.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은 당신 하나뿐이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다른 남자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한 적 없는 사람 옆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뭐가? 자꾸 나가시고 화장도 하시고.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빠한테 말할게요. 딸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감시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을 하면 안 되나요? 밖에 나가면 안 되나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되나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미 60살이었고 결혼했고 딸이 있었고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만나. 마지막으로. 나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좋아하던 노래. 내가 녹음했었잖아.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났습니다. 30년 전 그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테이프에 녹음해줬습니다. 나는 그걸 매일 밤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요.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 너 생각이 나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평생 네 생각했어.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밥할 때마다, 혼자 누워 있을 때마다. 민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떠나서 미안해. 당신을 사랑했는데 도망쳐서 미안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그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해. 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가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사랑했어. 우리는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결혼했고 딸이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방에서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그가 녹음해준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들을 수조차 없는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여자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나는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국을 끓였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내 안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요. 설렘이요. 사랑받았던 기억이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 외로웠다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60살에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60살에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60살에 다시 떨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자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길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참고 버티며 살아오신 세월. 그 길 위에서 묵묵히 견뎌온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 꼭 안아줘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당신의 마음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이 오늘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길,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